30대 어떤 남성분이 대표님 찾아와가지고 시킨 거 다 하겠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좀 만들어주세요. 네.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상품 등록해야죠, 바로. 상품 등록했는데 주문도 안 들어오고 유입자 수도 없다. 네, 그러면 상품 등록 숫자를 물어보겠죠, 제가. 네. 그럼 상품 등록을 몇 개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표님만의 상품 소싱하는 뭔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그 많은 상품들을 업로드한 다음에 이제 반응이 오는 상품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쇼핑몰에 판매를 하시나요? 주로 이제 한 80% 정도는 쿠팡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디옥션, 이제 11번가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은 광고 같은 거 하세요? 네, 지금 쿠팡도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고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제 광고를 아예 돌리지 않았는데 이제 로켓 배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무조건 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품 소싱할 때 대부분 다 아무거나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거르는 상품이 있어요? 사실 거르는 상품도 없습니다. 다? 네, 일단은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네. 뭔가 기준이 없이 어디서 물건을 갖고 와서 올리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배우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1688이나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들을 주로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동으로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최근에 그런 뭐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긴 했었는데 지금은 반자동 프로그램도 쓰고 수동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반자동 쓰시는 분,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대표님만의 뭔가 노출을 잘 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노출이 잘 된다는 거는 사실 상품을 많이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대량 등록하고 반자동 등록하고 그 수동 등록의 그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뭐예요? 사실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 분들이 사실 상세 페이지에 신경 크게 쓰지 않고 빠르게 테스트를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A에서 뭐 상품을 3,000개를 긁어서 내 쇼핑몰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이제 키워드랑 이제 상세 페이지 간단하게 추가하는 정도?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안 하고 이제 키워드 정도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량 등록하고 요거의 차이점이고 수동 등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속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대량 등록으로 뿌려놓고 입지를 오면 약간 조금씩 수정하고 또 더 사람들 주문 많이 들어오면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은 그렇게 좀 약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쿠팡 광고한다고 하셨는데 광고하면 효율이 좀 괜찮아요? 광고는 사실 처음에는 효율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돌리다 보면서 효율이 점점 높아지긴 해요. 네. 근데 내 상품이 아니면 광고 돌리면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얼마 안 남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마진율을 높인 다음에 광고를 돌리면 되고 네, 그리고 사실 광고를 무조건 킨다고 해서 이게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 팔리면은 더 이득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는 혹시 몇 개 정도로 하시나요? 지금 사업자는 10개 정도 10개. 있습니다. 네네. 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만. 네. 와, 그럼 10개면 한 쇼핑몰에 한 10,000개씩 올라간다고 하면 10만 개 상품을 뿌려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10만 개까지는 다 차이치 않고 네. 지금 7, 8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관리가 가능하세요? 사실 관리를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네. 품절된 것도 있고 내가 주문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뭐 링크가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사실 뭐 손님이 만약에 저희 쇼핑몰에 와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뭐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내듯이 저희도 이제 그냥 품절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상품을 이제 삭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직원 있으세요? 네, 지금은 한 5분 정도 있습니다. 와, 네. 근데 이걸 대부분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일 텐데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무조건 가능하고. 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혼자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품 등록을 혼자서 일일이 하기가 조금 버거우신 분들이 오히려 대량 등록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혼자서도 무조건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대표님은 혼자서 해보고 직원을 거의 한 10명 이상도 써보신 적이 있으신데 맞아요. 네. 사람을 고용할 때 어느 시점에 직원을 채용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의 그 수익 이상으로 났을 때는 그냥 바로 저는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정직원을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쇼핑몰 업무가 단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프리랜서 분들부터 고용을 해서 이제 뭐 상품 포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품 등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뽑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희도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지금 15분 정도 지금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네요. 네, 정직원 분들은 이제 뭐 다 5분이지만은 프리랜서 분들을
얘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 등록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은 잠시 왔다 가시는 분들인데 교육은 네네. 어떻게 하세요? 교육은 저희 그 팀장님이 다 직접을 하는데 다 자료를 만들어놔서 한 번 정도 교육해주면 웬만해서 다 따라합니다. 와,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게 많으면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매출을 만들어 주시나요? 프리랜서 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그 작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새로운 거를 배우면은 이 프리랜서를 이제 투입을 시키거든요. 네. 투입을 시키고 나서 이제 매출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순수익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하다가 제가 포기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직원들 다 합치면 20분 정도 넘으시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관리하시는 게 대표님이 관리하시나요? 밑에 또 직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저희 팀장님들이 다 해주십니다. 네. 그 대표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네, 뭔가 시스템을 좀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주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 물어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무실에 좀 오래 있어봤자 사실 사무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이 좀 있었어요. 다른 교육도 받으면서 교육도 듣고, 그리고 좀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다른 걸 더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온라인 쇼핑몰 하신 지 한 얼마큼 되셨죠? 저는 이제 연수로는 2년 정도 됐고요. 이제 횟수로는 3년 차. 네, 제가 4월 7일이 딱 이제 제가 사무실 오픈한 지 2년 차, 2년이 딱 되더라고요. 와, 네. 그러면 지금 그래도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이 온라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라인의 장단점은 네. 온라인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단점 다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세 분 다 없대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주위에 이제 쇼핑몰로 나름대로 성공하시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잘 되시는 분들만의 뭔가 그래도 커뮤니티 같은 네. 걸 또 사람들도 만나다 보면 네. 잘 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들의 뭔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차이는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저는 처음에는 타고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생각하는 게 이 타고나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자기 인식, 그러니까 약간 메타인지 부분으로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상품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 안 팔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팔리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판매가 잘 안 되면은 본인의 그런 문제점을 좀 찾고 이걸 조금 이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훌륭한 강사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수업을 한 100명이 들었어요. 네. 근데 100명을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 들어도 누군가는 매출이 엄청 잘 나오고 누군가는 안 되고 맞아요. 따라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왜 안 네. 되는 거예요? 사실 따라해도 안 된다는 걸 함정이 있는 게 사실 잘 따라하지 않았어요. 네, 약간 이제 제가 요리를 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김치전을 해야 된다. 그럼 김치전 사실 똑같이 따라해도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작품이.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상품 등록하는 거 똑같이 알려줘도 똑같이 안 해요. 왜 안 해요? 모르겠어요. 본인만의 색깔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 그렇죠. 쉽게 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숙련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숙련도의 차이고,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을 때 뭐 월 매출 1,000만 원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속도의 차이는 있다. 근데 월 매출 1,000원 이상을 넘어갈 때는 그 대표님들마다 그 성향이라던가 그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퇴사하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회사를 키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늦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탄탄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틀 안에 박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사실 공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매가 잘 안 될 때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가 안 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다른 그 잘 파시는 분들을 참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다른 유튜버 대표님들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맞다라고 하는 게 조금 컸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나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 그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저분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으니까 좀 다 따라해보자. 그래서 다 따라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재미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진짜 타이타의 도구처럼 잘 되신 분들이 한 30%씩 모아가지고 또 네네네네네. 대표님만의 전략을 만드시는 거네요. 엄청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만 봐도 매출 그냥 내실 수 있어요. 네.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네.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유튜브만 봐도 돈을 벌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죠. 네, 웬만하면 다 있다. 아,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30대 어떤 남성분이 대표님 찾아와가지고 진짜 시킨 거 다 하겠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좀 만들어주세요. 네.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사업자부터 사업자를 만들었다. 사업자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해야죠, 바로. 상품 등록했는데 주문도 안 들어오고 유입자 수도 없다. 네, 그러면 상품 등록 숫자를 물어보겠죠, 제가. 네. 그럼 상품 등록을 몇 개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상품 등록 그냥 끝 없이 하세요라고 할 텐데, 일단 하루에 보통 이 대표님들이 하루에 뭐 이제 저는 시간을 다 갈아 넣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 3시간, 5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직장인 부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1시간 기준으로 한 상품 등록은 한 10개 이상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그래도 1000개 이상씩은 상품을 등록을 해봐야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품 등록을 쿠팡이 하나요? 아니면 스마트스토어 아니면 다 하나요? 사실 지금은 다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쿠팡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뭐 넥스트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오픈마켓으로도 뿌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다음에 다른 곳으로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 뿌리는 것보다는 낚싯대 여러 군데 하는 게 나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얻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마다 팔리는 오픈마켓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G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필품이라던가 약간 학교에서 잘 팔리는 만한 관공서 제품들이 좀 많이 잘 나가고 팔다 보면. 맞아요. 네. 저도 스마트스토어 쿠팡이 메인인 줄 알았더니 거기보다 매출 잘 나오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11번가는 또 해구대 막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잘 팔리고. 맞아요.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아예 안 팔리고. 네, 진짜 이런 있는 특성이 다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상품을 뭐 1,000개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올렸다. 네. 한 2달 했는데 매출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매출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거고, 사실 매출 1,000만 원에 뭐 상품이 예를 들어 1,000개를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라면은 상품 등록 아르바이트를 고용해가지고 이걸 2배를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품 등록을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누구나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레버리지 하는 거죠. 네. 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서 매출 한 사람당 상품 등록하는 개수랑 매출 나오면 그것만 계속 늘리면 네네네, 맞아요.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올라가겠네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제가 상품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써서 이제 레버리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법에서는 사실 그런 잘 팔리는 상품들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개의 다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네. 대표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걸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국내 위탁 판매하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이제 로켓 배송, 그리고 제트, 그 다음에 사입 판매도 조금 하고 있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은 아직 안 하시는 거고. 브랜딩은 이제 먼 훗날에 하지 않을까. 그 브랜드 네. 빼고는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여러 개 해보시면서 좀 어디가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구매 대행이나 국내 위탁 판매나 저는 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구대를 그냥 접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왜요? 차별점이 있어요. 딱 들어오시면 그 카테고리랑 그 상품들의 그 군이 달라요. 엄청 많죠. 네, 상품도 많지만은 해외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예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같은 제품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브랜딩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뭐 러그라던가 아니면 테이블 의자라던가 뭐 탁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품을 올리면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실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을 또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또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잘하시는 대표님들 보니까 막 명품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방식은 사실 같고 그 안에서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요리를 하더라도 처음에 김밥집을 한다라고 하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엄청 많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다 배우면 좋지 않을까. 다 배워서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나의 색깔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 나중에 뭘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마트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한 1억 가까이 금액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그 유입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상품에 대해서 이제
유입률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셀러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네. 와.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 뭐 주변에 잘 되고 있으신 분들의 말은 들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돈 버는 형님 채널에 거의 1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유튜브를 꼭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이제서야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다 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15만 구독자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